네, 저희가 지금 타입스크립트 어제가 이제 1일이었죠? 네, 어제. 어제가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 1일 했는데 오늘은 이제 1일이 아니라 2일이죠? 2일 차고요. 우리가 어제 기본적으로 타입스크립트를 왜 쓰냐 이제 그런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타입스크립트는 보시면은 형을 지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형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에러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썼을 때랑 타입스크립트를 썼을 때 표현 방식도 다르고, 예, 당연히 형을 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얘기한 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 파라미터 변수도 이렇게 파라미터 변수만 덜렁 썼었는데 파라미터 변수의 콜론하고 넘버라고 이렇게 쓰는 방식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콜론하고 뭐죠? 콜론만 있고 뒤에 이거 promise string.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안 한 거예요. 네, 제네릭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promise 객체의 제레믹 스트링 값으로 return 값이 나온다라는 뜻이었죠, 이게. 네, 그래서 return 값이 fetch 해가지고 나오는 return 값을 얘기한 거예요. 네. 여하튼, 우리가 뭐, 그, return 되는 데이터형이나 들어가는 파라미터 변수의 형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정을 하게 된다. 타입스크립트. 근데 이제 문법적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타입스크립트는 일반 JS에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를 전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 해준다고 그랬죠? 네, 컴파일 해준다고 그랬죠? 컴파일. 네, 컴파일. 이거를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문법 형식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타입스크립트를 쓸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는 if문으로 type of 뭐 변수 해가지고 이 변수의 변수형이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다 지정을 한 코드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 CVS, JS 대 TS.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어제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짠. 그리고 네, 어제 그 얘기를 계속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기본 타입들 스트링 타입, 넘버, 블린 요런 이름들이 전부 다 타입을 지정하는 정해진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형은 소문자로 다 쓰죠. 스트링, 넘버, 숫자형, 블린, 이게 불린형, 트루 스 나는 거, any, unknown, never, null, undefined. 어제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an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tring, number, boolean인데 any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으니까 되도록 쓰지 말자고 그랬고 unknown은 검사를 중간에 꼭 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type of value string이냐 이런 검사를 한단 말이죠. 얘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검사 예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nknown은요. 네, 그리고 never는 return 값이 네, 어떤 에러 메시지가 리턴 되거나 그죠? 예외가 리턴 되거나 아니면은 무한으로 도는 실행되는 이런 타입들은 never를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null과 undefined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값이 없다는 데이터는 null. 그리고 정의되지 않은 값, 변수를 선언했는데 값을 할당하지 않았을 undefined. 이런 것들을 데이터형으로서 선언해주고 싶다. 쓸 때는 네, 여러분들이 데이터 기본 타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제 이제 특이한 얘기들은 이거였죠. 배열 튜플 객체. 그래서 배열은 특이했던 게 데이터형을 지정을 하는 한 번에 모두 같은 데이터로 지정하는 게 특이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넘버만 쓰면 숫자형인데 배열 브라켓 대괄호를 영어로 브라켓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켓을 쓰시면 숫자로만 되어 있는 배열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으로만 되어 있고, 불린이면 불린으로만 되어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number, string 이렇게 되어 있고, 1, high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pair.
요거는 튜플이죠, 튜플. 네, 대괄호를 하고 그 배열에 있는 값들의 형을 순서대로 지정하는 거를 튜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객체를 또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형을 객체로서 지정한다. 객체 데이터로. 객체는 이 속성들의 형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변수를 선언해가지고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변수를 쭉 놓으면서 지정하는 방식이고요. 이건 형이죠. 이건 지금 할당하지 않았죠, 얘는요. 선언만 했어요. 유저라는 변수를 선언만 하고 형만 지정해놨어요. 위에 있는 거는 할당까지 했죠. 이퀄이 있잖아요. 위에는 이퀄이 있잖아요. 할당까지 했죠. 값을. 실제 값을 할당한 거예요. 네. 이게 뭐 같은 자리에서 할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콘스트는 네. 형을 할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할당을 해야죠. 네. 할당을 해야 되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예시를 보여준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배열 투풀 객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객체 타입으로. 그 다음에 배열 투풀 객체를 정확하게 형을 지정하자.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함수 실습은 못 해봤고 시간이 없어서 네, 함수는 이렇게 greet, name, string.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파라미터 변수에도 형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형을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이 파라미터 변수를 여기서 지정을 했는데 이 변수의 형은 뭐라고? 스트링이다. 콜론. 그다음에 요 뒤에 콜론 하나 더 있네. 이 스트링은 뭐예요? 리턴. 네, 리턴되는 데이터의 형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는 형은 다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은요. 일이 훨씬 많아졌죠. 타입 지정을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요. name, string. 이건 다 설명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지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타입을 지정해 선택적 파라미터 말씀드렸죠? 선택적 파라미터는 물음표로 해준다. 물음표. 여기 이렇게 물음표. 그리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선택적 파라미터 물음표 요걸 써주신다는 사실. 네, 그리고 기본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안에 이렇게 선언을 다 하고,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변수, 파라미터형,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퀄의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기본값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 심심하지 않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심심한가? 지금 제가 그 녹화만 하고 있거든요. 오늘 사정들이 있으셔서 네, 빈 쩌렁쩌렁 물리는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비디오 열람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충실하게 제가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name은 string guest 이렇게 그리고 요건 뭐라고 뒤에 있는 거? 소가로 뒤에 있는 거? 요거는 리턴형. 리턴이 밖으로 나갈 때 이 형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값이죠. 이렇게. 근데 원래 자바스크립트 기본값 지정하는 문법이 없었는데 기본값 지정 문법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값을 지정하는 문법은 똑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계속 넘어가면 함수의 타입을 지정 void never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을 땐 void입니다. void가 빈, 공허한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고 never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한 루프를 도는 애라든가 뭐 계속 그냥 실행을 계속 하는 애라든가 아니면 throw 이런 거는 일반 리턴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never를 쓴다. never.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의 never 또는 아예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사용하고. 네. 함수가.
그러니까 무한히 돌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죠. 계속 실행만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우리는 뭐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인터섹션 얘기를 했죠. 유니온은 뭐라고? 우리는 하나. 유니온. 우리가 연합하는 걸 유니온이라고 하는데, 유니온은 뭘 결합시킨 거야? 이것 또는 이거. 너 또는 나 또는 다 같이 또는 해가지고 같이 쓸 수 있잖아. 그래야지. 네. 요거를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타입은 요렇게 요것 또는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니온 실무 예시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넘어가고 인터섹션. 인터섹션. 인터섹션은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터섹션. 그래서 그 공통적인 거, 즉 앰퍼센트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니온 오와 인터섹션은 앰퍼센트. 이거 둘 다 이어만 된다는 이런 거는 뭐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가 있었죠? 이거는 저거죠. 객체일 경우. 네임이 스트링이고 컴퍼니가 스트링이고 이렇게 이거 개별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지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객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인터섹션은 따로따로 지정하는 것인데 한 번에 지정하는 얘는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지정하죠. 보세요. const emp employee라고 하는 형으로 맞죠? 이거의 형이 employee 이거의 형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employee 여기서 한 거를 타입을 지정해 놓고 여기서 쓴 거예요. 타입. 그래서 실제로 네임하고 컴퍼니 이 employee라는 형으로 주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어요? 이 네임 스트링, 컴퍼니 스트링 요 따로따로 지정해 놓은 형이 하나의 형식이 된 거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 인터섹션은 타입 확장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타입 키워드를 우리가 계속 썼다. 어제 이것도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타입은 타입을 지정하기 위한 거고요. 이거는 타입 스크립트만의 문법이다. 바레 콘스트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다르다. 그리고 어제 런타임에서는 바레 콘스트는 존재하지만 얘는 없어졌어요. JS에서 컴파일 되면은 사라지는 애들. 네, 그리고 타입 키워드 예시 뭐 여러 가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인터페이스. 네, 타입하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뭐라고? 구조에 강하다, 확장성 좋다, 특히 리액트에서 좋다. 그렇게 했는데 인터페이스 해놓고 지정한 거 보세요.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이죠. 내가 이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인터페이스에서 지정하는 형식을 보면은 이 중괄호가 마치 그거 같아요. 그 클래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클래스.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도 물론 객체 템플릿인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 쭉 했고, 그 다음에 리터럴 타입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타입 assertion. 이미 우리가 타입을 단언해가지고 선언하는 거. 네, 그런 경우에 제가 HTML div 엘리먼트, 이건 div 요소야. 라고 아예 이렇게 지정하는 요 형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이렇게. div야. 근데 어제 제가 요 말씀 조금 더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형 지정하는데, 이 형 어떻게 써요? 이 요소형 어떻게 써요? 네. 이 div 엘리먼트는 뭐 대충 지금 알겠어. 어제 내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지정하냐? 그거 말씀드리려고. 네, 쭉 보다가.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형은 지정을 하죠? 네, 형을 어떻게 지정하냐? 제가 그것도 여기다 올려놨어요. 네. 주요 HTML 요소 타입 목록이라고 우리 그 보충 수업 타입스크립트 코너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어제부터 한 거를 넘버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넘버링을 좀 할게요. 이름. 오늘부터 1일 한 거는 1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코딩 환경 만든 건 어제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2번이라고 하면 되겠죠?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HTML 요소 목록을 03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03. 주요 HTML 요소 타입 목록을 보겠습니다. 네. 이걸 볼게요. 뭐냐면 A는 앵커, A 태그니까 HTML 앵커 엘리먼트, ABBR은 HTML 엘리먼트라고 썼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요. 네, 에어리어는 에어리어, 아티클은 그냥 엘리먼트. 네, 이런 거는 그냥 엘리먼트, B도 그냥 엘리먼트. 이게 무슨 규칙이 있나요? 다 외워야 되나요? 콜 그룹이라고 테이블에서 쓰는 게 있거든요. 테이블 콜 엘러먼트, HTML 테이블 콜 엘러먼트. 근데 여기서 공통은 HTML이라는 글자나 엘러먼트라는 글자죠. 앞뒤에 그게 붙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 볼게요. 그럼 규칙이 뭐야?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요소들을 쭉 예시를 쭉 들었는데, 그죠? 섹션도 빠지고 셀렉트는 있고, 스크립트라는 건 있고, 네,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있고, 이거 뭐지? 네, 어, 이 라이브러리 돔 d.ts 이게 타입스크립트 안에 있는 그 객체 구조 안에 요 형들이 전부 다 선언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네, 그런데 보통 HTML 엘리먼트를 상서받고 있어서 각 요소의 속성과 메서드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 인풋이야, 진짜 이 요소가 인풋이야. 그럼 as HTML input 엘리먼트. 그다음에 비디오야. 그러면 as HTML 비디오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그럼 네이밍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타입 네이밍 규칙은 이렇습니다. HTML 플러스 태그명 플러스 엘리먼트. 대부분 HTML 요소는 태그명, 엘리먼트 형식으로 다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태그명은 파스칼 케이스, 중간중간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iv 엘리먼트. 스팬, 어제 내가 스팬 예를 들었었죠. 스팬 엘리먼트. 이게 이렇게 좁아가지고, 좁아서 그렇구나. 그러면 좁아서 그랬어. 여기 제가 집어넣은 애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좁아서, 줄바꿈이 왜 됐나 했습니다. 네, 좁아서 줄바꿈이 됐었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밍 규칙 아시겠죠? 네, 간단하고요. 이렇게 스팬 엘리먼트, 폼 엘리먼트, 인풋 엘리먼트, 테이블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딱 쓴다고요. 테이블 엘리먼트. 네, 그리고 예외가 있다. 1, 2, 3, 4 이 헤딩 태그들 있잖아요. 그런 헤딩 엘리먼트. 숫자별로 다 구분하지 않고 헤딩 엘리먼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예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 TD/TH 이거는 테이블 셀 엘러먼트라고 쓴다. 테이블 안에 있는 거 둘 다 셀로 분류되고 UL, OL, LI 예외 이런 애들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고요. UL, HTML, UL 리스트 엘러먼트, OL 리스트, OL, O 리스트, U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 UL 리스트 하면은 이 L이 리스트란 말로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U 리스트, O 리스트, LI는 HTML, LI 엘러먼트. 요게 조금 예외. 세 번째 예외. UL, OL. 그리고 일반 태그는 HTML 엘러먼트. 특별한 속성이 없는 대부분의 텍스트 태그들, 그런 건 그냥 HTML 엘러먼트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B도 별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HTML 엘러먼트. 그냥 HTML 스트롱도 별거 없어.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HTML 파스칼 케이스 태그명 엘러먼트 형태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헤딩 엘러먼트, 그 다음에 테이블 셀 엘러먼트 이런 식으로 쓰고 크게 구분이 필요 없으면 HTML 엘러먼트 중간에 태그명이 들어가지 않은 이걸로 그냥 통일해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뭐 이거는 뭐 타입을 좁히는 방식도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인스턴스 오브라는 이렇게 이 타입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네. 뭐 자세히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문서 제가 지금 줄맞춤 때문에 약간 수정을 했고요. 네, 이상하게 보이는 거 없죠? 네, 오케이. 이제는 잘 보이네. 여기 실 예까지 제가 여기다 쭉 집어넣었으니까 요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문서 목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제 이제 환경 만들었잖아요. 코딩 환경 만든 거, 이것도 정리를 좀 하자면요. 코딩 환경. 중요한 코딩 환경만 뽑아 놓는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중요한 코딩 환경을 세팅 정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세팅 정리를 좀 할게요. 네, 세팅. 환경 세팅 정리. 환경 세팅 정리. 방금 만든 거죠? 코딩 환경.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쭉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되게 길게 만들었는데, 길게 만든 것도 어제 본 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넣기 하고, 다시 붙여넣기 했어요. 타입스크립트 코딩 환경 정리, 세팅 정리. 2004번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갖추면 돼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고, 여기는 안 바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CMD 타입스크립트 웹팩 연습 환경 만들기인데 1단계에서는 폴더 생성 및 진입해가지고 폴더를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원하는 폴더를 어디에다 만들어요? 여기 우리 VS 코드에다 만들었죠? 만들고 이름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폴더로 폴더로 이동하는 이거였지. CD 명령어. CD 명령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반에 요거 만들어서 패키지 만들었죠? 이 패키지 만드는 거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 네, 그래서 TS config JSON이 되게 중요했죠. 네, 요거 수정해서 놓고. 그 다음에 웹팩 config. 노트패드로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만들라고. 이렇게. 직접 파일, 빈 파일 생성. 이렇게. CMD로 하지 말고. 지우면. 그리고 이 내용 붙여놓고, 그다음 6단계. 이거는 SRC 만들기, 폴더 만들기. 폴더 만들기, SRC. 그리고 밑에 이것도 폴더 만들기죠. 이것도 폴더 만들려고. 만드시면 돼요. 폴더 만들기, 퍼블릭.
그 다음에 파일 만들기. 파일 만들기, src 밑에 인덱스. 그죠? 요렇게. 파일 만들기. cmd로 하지 말고 그냥 직접 만드시라고. CMD 거창스럽잖아요. 떠가지고 거기다 만들고. 지금 저희는 저걸 쓰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src 타입 내용, 이거 내용 넣는 거죠. 내용 넣고, 이것도 내용, 기본 내용 넣고, 그리고 웹팩으로 빌드하고, 그다음에 결과 확인하는 거. 근데 이제 결과 확인하는 거는요, 이렇게 하면 매번 새로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CMD로 하지 마시고, 스타트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여기에 결과 파일, 들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이 인덱스, HTML 파일을 실시간 열기합니다. 네. 요거를 실시간 열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동 빌드. 이것만 딱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밑에 있는 자동 빌드 2번부터는 지울게요. 이거는 세팅, 뭐, 여기 집어넣고 저기 집어넣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 별로 쓸데없어요.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제가 지웠고요. 음, 이렇게. 변경될 때마다 자동 빌드를 이렇게 시키는, 요거를 npx webpack watch라는 거를 띄워놓고, 요걸 띄워놓으면 자동 빌드.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아래 자동 빌드 걸어놓으면 변경할 때마다 라이브 서버가 반영해줘. 브라우저에 반영해주죠. 브라우저에 반영해줘. 네. 자동 빌드 걸어놓고 자동 빌드 방법 두 가지인데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그냥 할게요. 와치 모드 등록일 때마다 자동 빌드 CMD 창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밑에 근데 이것만으로 브라우저 새로 고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브라우저는 라이브 서버로 열어서 반영시킨다. 실시간 반영.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이거 한 겁니다. 코딩 환경 세팅 정리. 이렇게 정리.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어서 코딩하는 부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리만 지금 했어요. 네. 정리. 정리는 마무리. 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보충할게요. 어, 어제 슬라이드 10번에서 타입 단원이라고 assertion이라고 했잖아요. 타입 assertion. 네,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도큐먼트 뭐 by 도큐먼트 get element by 아이디를 뭐 이렇게 수집을 해서 가져오네. 얘가 어떤 형이다라는 걸 여기 뒤에다 as 해가지고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요거 예시 들 때 요거 예시에서 스트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스트링 무슨 얘기냐면 생각나실 거예요. as 요렇게 assertion 타입을 선언한 거잖아요, 이게. 네, 타입 단원으로 타입 assertion으로 타입을 선언한 건데 그러고 나서 L.style. background 컬러는 red 이렇게 빨간색으로 시정을 하면은 괜찮은데 as가 없으면 오류날 수 있다. 내가 어제 여기다가 뭐 as 스트링 이렇게 했는데 이거 틀린 말이고요. 여기다가 형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요 as 요게 없으면 에러 날 수 있다. 그 설명을 제가 어제 잘못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했지? 무조건 형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HTML
div 엘리먼트 요렇게 형을 우리가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세팅할 때 오류가 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 단어 및 주의사항 리터럴 단원 요한 그래서 as 쓰는 거 타입스크립트 단원을 믿기 때문에 런타임 에러가 날 수도 있다. 잘못 쓰면 에러 나겠죠. as. 그래서 확실할 때만 써야 되고요.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런타임 체크 병행 가능. 어제 여기에도 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까 if문의 L, 지금 L에다가 우리가 타입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선언을 안 했을 경우에는 instance of라는 애로 HTML div 엘리먼트. 이게 div 엘리먼트 형이냐? 형이 true냐? false냐를 얘가 내뱉어 주는 거거든요. 네. 요런 걸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아까 코드가 이게 또 나왔더라고. 이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다 얘기 받고 아까 주요 HTML 요소 타입 목록 제가 좀 아까 했잖아요. 이거. 이거에서 끝에 쪽에 제가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대충 넘어가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얘기야, 이 얘기. 필요한 경우 인스턴스는 인스턴스죠. 인스턴스. 네. 인스턴스 오브. 이거의 인스턴스는 L의 인스턴스는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타입을 좁히는 방식으로 많이 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형 지정 안 했죠. 형 지정 안 했잖아. L. document.get element by id input. 인풋인데 인풋을 실제로 썼단 말이야, 내가. 그러면 형 지정을 확실하게 해서 if 만약에 HTML input 엘리먼트, input 요소야 이게. 이거를 instance of라는 말로 쓴다고요. 네가 변수에 담은 얘는 instance of 이거야. 이거의 L이야. 요게 true야. 그럴 경우에만 value 값으로 hello 이렇게 넣는 거죠. 만약에 이게 input 타입이 아니라면 value라는 속성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이너 텍스트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글 같은 거 집어넣으려면. 그죠? div는 이너 텍스트잖아. 밸류 못 쓰잖아요. 인풋 타입에만 쓸 수 있죠? 인풋 타입. 그것도 쓸 수 있는 인풋에만 쓸 수 있잖아요. 네, 밸류도. 보시면. 어쨌든.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다시 한번 검사를 한다. 타입을 정확하게 좁힌다. 즉, 이 타입인 것만 코드가 먹도록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사실 이런 걸 보면은 되게 귀찮은 일이죠. 그냥 밸류에서 썼었는데 이거를 형을 인스턴스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써야 된다니 굉장히 귀찮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다? 타입 스크립트, 타입을 지정하는 방식의 자바스크립트 보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충을 했습니다. 네, 요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